푸른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은행잎이 아직 노랗게 물이 가 있는데 기온은 뚝 떨어져가 초겨울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억수로 찹습니다. 그래가 오늘은 요래 추운 날씨에 걸리기 쉬운 질환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자, 겨울이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접어들기 전에 이제 유행하는 대표적인 질환들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는데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일단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여러 호흡기 감염이 기본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뭐 대표적으로 감기라고 하는 것, 독감, 코로나19도 유행하고요. RSV 바이러스라고 요즘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일종의 감기인데 네. 이것 때문에 입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RSV 바이러스도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이제 영유아에서는 크루비나 모세기관지염이 흔하고 노약자한테는 이걸로 인해서 폐렴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소화기 바이러스, 노타 바이러스, 로노 바이러스의 감염도 늘기 때문에 겨울은 호흡기 감염과 그리고 장관 감염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네. 예, 그런데 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독감의 초기 증상인지 일반 감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코로나19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독감, 일반 감기, 코로나19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명확히 구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예. 특징들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네. 일반 감기는 뭐 콧물 기침, 목 통증 같은 증상이 보통 가볍게 예. 진행하고 독감은 우리가 독한 감기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갑작스러운 고열 38도 이상 뭐 40도까지는 고열이 나면서 극심한 몸살, 오한, 두통 이런 것들이 보통 매우 특징적입니다. 코로나19는 보통 이런 고열보다는 목의 통증이나 기침이고 특징적인 게 후각과 미각의 감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실 이게 다 혼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힘들고 결국 증상이 좀 심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 근데 이제 겨울 되면 뭐 감기 환자,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면역력이 사람들이 낮아지니까 걸리는 건지 아니면 기온이 낮을 때 이 감염 바이러스가 더 활발해지는 건지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겨울이 되면 사람의 면역이 감소하는데요. 네. 기도 점막의 방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가 혈류가 감소해서 면역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는 이제 바이러스 활성이 증가되는데요. 네. 바이러스가 이렇게 춥고 차갑고 그리고 건조한 환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때 더 전파력이 강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몸의 방어력은 떨어지고 네. 바이러스는 더 잘 퍼지는 환경이 겨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이제 실내 활동까지 주로 하고 환기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이런 겨울철에 환경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추운 환경에 이제 우리 혈관이 수축하죠. 그러면 예. 면역세포 활동도 떨어지고 점막의 습도도 낮아져서 우리 코가 마르고 네. 입이 마르고 뭐 건조하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촉촉할 때 이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꼭 겨울에는 가습기나 네. 이 공기 습도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조량이 줄면서 비타민 D의 합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겨울철에 운동도 잘 안 하고 이제 요즘에 그 OTT 때문에 그죠? 따뜻한 예. 곳에서 이불 밤새 덮고 그렇죠. 귤 까먹고 그러면은 예. 또 이게 수면도 부족하고 예. 실내 건조로 기도 점막이 또 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환기도 안 하고 등등등으로 결국은 환경적 생리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면역이 떨어지기 가장 좋은 때가 겨울철입니다. 네. 근데 올해 보면 독감이 작년보다 2달 이상 일찍 시작을 했고 전파 속도까지 빨라서 독감 환자가 주변에 참 많은 것 같고 실제로도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유독 왜 이렇습니까? 올해 독감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면역 공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굉장히 여러 감염병을 많이 걸렸는데 그 네. 사이에 감염병을 많이 잘 막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적당하게 우리가 질병은 걸려야 네. 이게 면역이 생기고 전부 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그 독감, 감기 이런 것들이 안 걸렸던 때가 꽤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면역의 부재
가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가 이제 빨리 찾아온 기온의 하강과 건조한 환경이 바이러스 확산에 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학원, 직장의 실내 활동이 더욱더 좀 이렇게 증가되면서 이 전파력이 커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올해 이 유행이 2달 정도 빨라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게 이제 기온이 떨어진 거죠. 예년 대비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 이럴 때 독감이 위험성이 높아지는 아, 거죠. 예. 네. 그러면 이미 독감 대유행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감기가 요즘에 독감 환자가 외래에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6.5명이 되면 유행 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지금 50명이에요. 50명. 그러니까 작년에 이맘때가 하루에 4명이었거든요. 네. 예. 이게 딱 12배. 와. 작년 대비 아이고야. 12배가 증가됐고요. 예. 특히 이제 초등학생 같은 그 학동기 아동을 중심으로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들이 아빠도 참아요. 그래서 잘 놀아요. 그러면서 마스크는 더더욱 안 쓰고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학교에서 열심히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절반이 독감 때문에 안 논다 할 정도로 아, 정말요? 굉장히 감염력이 크고요. 그래서 유행기는 확실히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독감은 기본적으로 12월에서 네. 그 다음에 2월까지가 가장 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행의 최정점은 아직까지 멀었다. 네. 그래서 더욱더 확산세가 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그 독감 어쨌든 나는 한 번 걸렸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독감에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은 면역력이 일부 생기지만 네. 계속 뭐 1년, 2년 정도 네.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독감은 걸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행하는 독감의 형태가 다르면 A형 독감인데 이제 네. B형이 돈다 이러면 B형도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이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애 안에서도. 그렇죠. 같은 애에서도 이제 네. 예방접종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예. 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감기 독감으로부터 어쨌든 좀 나는 멀리 떨어져서 안전하게 겨울을 좀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일 거잖아요. 네. 아프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이라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예방접종. 지금 맞아도 되나요? 물어보세요. 지금이 제일 빠른 좋은 때입니다. 아,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 예, 그냥 가장 최전성기는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예, 예. 보통 접종을 하게 되면 2주 정도 지나면 네. 이제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4주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이제 방어막이 형성되는 시기인데요. 네. 지금 맞아야지 12월, 1, 2월을 잘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3가 독감, 4가 독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네. 3, 4가가 이제 4가는 A형, B형 두 종류 이렇게 다 커버하는 거고 네. 그리고 3가는 A형 두 종류, B형 한 종류인데요. 네. 사실은 3가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 4가의 B형 한 종류는 유행이 거의 없었어요. 아. 전 세계적으로는 네. 3가 독감 백신만 맞아도 충분하다.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되어 있고요. 사람이 많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꼭 하시는 게 좋고요. 손 씻게 하시고 특히 이제 기침 예절이 요즘 또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키스로 그죠, 이렇게 그죠, 하면서 그죠, 그죠. 예. 기침하셨는데 요즘에는 또 대놓고 또 그냥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하시는 하시니까 거죠. 그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그리고 아이와 고령층은 반드시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료를 보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면 네. 네. 아픈 사람이 마스크 써야 돼요. 예. 아픈 사람 마스크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치요.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좀 네. 힘들더라도 등하교를 조금 지연시키는 거, 하루 이틀 좀 쉬게 하는 것도 전체적인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네.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예. 그러고 독감 감기와 함께 겨울철 크게 유행하는 질병이 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로타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감염증이라고요. 맞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염 바이러스인데요. 네. 이 정확하게는 차갑고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밀집된 환경에서 쉽게 퍼지기 때문에 대유행이 잦고요. 영유아에 있어서 설사병이 입원 환자의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40% 이상이 바로 이 로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네, 근데 로타 바이러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영유아 사이에서 유행하니까 좀 성인들은 안심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성인들은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도 감염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린이들처럼 심하게 앓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해져 있거나 특히 이제 환아를 돌보는 뭐 부모, 교사, 의료진, 네. 어린이집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보통 걸릴 수가 있는데 가벼운 설사나 복통 정도로 넘어가고요. 네. 영유아처럼 탈수가 심해진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 예.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 굴 잘못 모으면 걸리는 이런 식중독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로타와 노로바이러스의 증상 차이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 바이러스 자체가 전부 다 겨울철 장염 바이러스지만 로타 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고열과 심한 물설사 다시 말해서 설사가 심합니다. 네. 설사와 구토가 그리고 탈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노로바이러스는 성인과 아이 모두가 다 걸릴 수가 있고 갑작스러운 구토, 복통은 있지만 로타바이러스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염적인데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식당, 특히 요양원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이게 강력한 전염력으로 동시에 발병하는 집단 발병의 대표적인 장염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 자주 씻는 거 이것만으로도 좀 바이러스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손 씻기는 기본인데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염 바이러스는 네.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네. 소위 손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이렇게 먹어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 손 씻기만 해도 이건 충분히 바이러스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호흡기 감염들도 우리가 기침 예절이 중요한 것처럼 네. 우리가 비말이라고 공기를 통해서 감염도 하지만 실제로 손을 통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만 씻어도 70%에서 90% 예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손 씻기를 또 습관처럼 하시는 게 좋고 이 손 씻는 세면대 위에는 항상 이렇게 손을 잘 편하게 씻을 수 있는 비누를 꼭 구비해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겨울철은 호흡기 질환과 장염 바이러스가 동시에 증가하고 특히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예방 접종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방 접종만 해도 사실 저만 안 아픈 게 아니라 가족들을 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노약자한테 옮기는 건 건강한 성인들이 옮기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이 더욱더 예방접종도 하고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예방접종 다시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 1부 정리해두고요.